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속보로는 백악관에서 이제 트럼프, 젤렌스키 유럽 정상 다자 회담이 종료됐다. 이런 소식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앞서서 전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자 회담을 이제 빨리 추진하겠다. 2주 안에 해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소식은 들어오고 있고 또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대표님과는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 이렇게 간밤에 보시면서 있으신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시장 얘기도 한마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어제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또 어제 장 끝나고 원전 관련된 또 뉴스 나오면서 네. 주가가 우리나라 또 그 3대장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시장을 끌어올려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원전은 좀 걱정되긴 합니다. 오늘도 보면 실제로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조금만 알려주세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웨스팅하우스하고 임용 계약을 한 거를 뚜껑을 열어봤더니 우리가 원전 수출할 때 다 허락받아야 되고 원전 한 기당 1조 원의 돈을 줘야 되고 실제로는 우리가 약간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 수출도 어렵고 수출해도 남는 게 없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되게 주가도 많이 올라서 멀티플이 되게 비싸졌는데 그게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연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원전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내용대로 간다면 좀 걱정이 된다. 그건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지난 한 달간 네.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상 보합, 어제 빠지면서 사실상 소폭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다 온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어느 정도는 좀 목에 이 정도면 예. 차서 이제 더 못 오를 건가 봐라는 걱정. 네. 네. 이런 것들이 있으신데 이게 우리 시장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주변 보면 일본 막 잘 가는 것 같고 중국도 괜찮은 것 그러니까요. 같고. 근데 사실 연초 이후에 보면 여전히 우리가 잘 해왔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최근 한 달간 보면 그 사이에 못 올랐다는 들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최근 한 달은 일본이 1등이에요.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데 그것이 최근 한 달 다 오른 겁니다. 연초 이후에. 우리는 연초 이후에 30% 이상 올랐고요. 그 먼저 우리가 좀 더 잘 갔고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사실 먼저 우리가 올라가는 그 시기에 같이 왔던 데 중에 최근 들어서 한 달간 고생하는 데들이 독일, 폴란드 이런 데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인도가 연초 이후에 되게 좋았지만 인도가 최근 한 달 또 좋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도 순환매가 있지만 전 세계 국가 간에도 순환매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마음을 우리 다 끝난 것 같아. 이렇게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기간 조정 기간에 사실 들어갈 거다. 8, 9, 10월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뒤로 좀 한 발 물러서서 전 세계를 한번 바라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좀 쉴 타이밍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정신 건강에도 좋고 잘못된 사실 이럴 때 이제 막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나한테 마이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큰 그림으로 좀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표님 어제는 진짜 걱정을 좀 하셨을 수 있는 게 시장이라는 게 아시죠. 오르는 날도 있고 빠지는 날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시는데도 뭔가 같은 조건과 악재 속에서 우리는 1, 2% 타격을 받고 이웃의 일본, 중국은 이제 최고점을 가고 잘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조금 더 불리한 악재가 더 노출이 된 부분이 있는 건가라는 것도 시장에는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그러지만 특히 지금 개인들이 사실은 다 끌고 가는 시장이잖아요.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얹어주긴 하지만 보통 그런 장들의 변동성이 큽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 호흡 자체가 네. 상당히 뭐랄까 경쾌하게 단거리 선수처럼 뛰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며 볼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거는 8, 9, 10월 정도는 상당히 계절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걸 좀 꼭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외에도 계속 쫓아가고 있는 이슈는 이제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특히나 물가 부분들, 관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금리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좀 주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슈 장표로는 미국 기업에서 소비자로 전가가 예상이 된다. 근데 골드만삭스 분석을 갖고 오셨네요. 맞습니다. 네. 트럼프가 여러 군데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심지어는 골드만삭스
그 이코노미스트 교체해라 뭐 이런 심지어 그런 틀렸다. 요구까지 예, 거의 그 수준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CPI 소비자 물가 나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한 미국 거죠? 경기가 하반기에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유가 트럼프 네. 너 때문이야라는 식으로 들리니까 되게 이제 아픈 거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게 보면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다트 갖고 왔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관세 부담을 트럼프는 외국 기업들이 다 한다. 우리한테 수출하는 사람들이 다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분석해 보니 지금 당장은 전에도 비슷한 얘기 말씀했는데 미국 기업이 거의 64%하고 수출 업체는 14%만 사실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고 소비자가 20% 정도 부과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시차를 두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PPI 올라가면 CPI 올라가듯이 결국은 이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할 것인데 10월 정도 가면은 결국은 미국 소비자가 거의 70% 가까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외국 그 수출업자들은 25%좀 더 부담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나라 안에서 75%를 미국 안에서 여전히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기업의 마진이 이제 줄어드는 구간이지만 뒤로 가면은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비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둔화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다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결국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안 좋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직격을 했고 트럼프가 그래서 발끈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이건 눈여겨볼 포인트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격한 이코노미스트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더라고요. 그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골드만삭스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에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이끌어왔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맞췄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명한 분이고 그 말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지표로 힌트로 봐야 되는 부분 포인트가 뭐가 있나 갖고 오신 부분이 골판지 상자 판매가 줄었다는데 이제 골판지 하면은 골판지가 어디 쓰이더라. 근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택배 받아보면 그 너무 네. 많이 받아보니까 예, 예, 예. 그 상자 박스. 종이 네. 뒷면은 항상 골판지로 예, 예. 받치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이 상자를 그냥 네네. 보통 우리가 골판지라고 아. 보통 왜냐면 보통 폐지 네, 같은 네. 걸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좀 검티티하고 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걸 왜 보냐면 전자상 거래가 전 세계의 모든 사실은 그 움직임이고 택배 네네. 결국은 요즘은 다 가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다 주문하잖아요. 배송받죠. 이건 심지어 이제 미국도 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종의 선행지표격. 왜냐면은 그러니까 소매가 소위 그 리테일 셀러도 아마존이나 우리로 따지면 쿠팡 뭐 이런 데들이 이걸 사다가 사실은 이제 그 박싱 해갖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출하가 줄어들면 결국은 시차를 두고 소비가 줄지 않겠냐는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이번 2분기에 발표된 미국의 이 골판지 같은 것을 그 만드는 그 협회에서 2분기 박스 출하량이 마이너스 5% 정도 나왔다. 상당히 컸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과 또 비교해 보면 유럽이나 뭐 라틴이나 뭐 이런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급격하게 좀 줄어든 편이라서 그래요.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측에 제가 그래서 주가를 한번 봤어요. S&P 500은 V자 반등했고 미국의 이제 그 소매업 그 XRT라는 소매업 ETF가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아는 아마존 뭐 기타 등등 그 백화점들 다 들어가 있는 거. 이건 나쁘지 않아요. 소비가 괜찮다는 식으로 주가 올라가 있는데 그것의 선행인 골판지의 대표 회사인 IP 인터내셔널 페이퍼라는 회사 있습니다. 전 세계 1등인데 어쨌든 이 회사의 주가 보시면 붉은색 먼저 지금 뚫고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택배하는 회사에 또 미국의 1등이라고 보면은 페덱스도 있지만 UPS 있습니다. UPS 주가 보시면 노란색 더 밑으로 먼저 내려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선행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가가 먼저 내려오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박스 출하량 자체도 2분기에 감소했다는 것을 두 개를 연결해 보면은 확실하게 미국의 소비가 꺾이는 것이 이게 미리 좀 보여지는 거 아닌가. 이것이 좀 더 지속된다면 하반기 지금 이미 이제 뭐 7월 지나서 8월 하반기 3분기 중반을 좀 지나고 있는데 지금 그 미국의 소비에 대한 걱정들이 좀 더 커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페덱스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물동량 볼 때 네. 중요하게 봐야 네. 된다. 그리고 골판지 가격까지도 보고 관련된 회사 주가도 음. 보고 이번 주에 뭐 우리가 너무 거시적인 일정, 뭐 잭슨홀이라든지 이런 거 주목하고 있지만 소비업체들도 몇몇 실적 맞습니다. 발표가 있더라고요. 요거 미끄러지면 또 좀 해석이 달라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장 실적은 나쁘지 않을 텐데 어.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UPS 같은 경우도 올해 연간치에 대해서 최근에 업데이트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자신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기업들이 뭐라고 하겠냐.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전가를 얼만큼 할 거냐. 전가를 대놓고 한다고 그러면 트럼프가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아예 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전 가격 전가 얘기 나오면 아마존이었나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서 분리해서 발표. 네, 이 가격 올리는 거에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불려갔나 그랬잖아요. 바로 트럼프 꼬리 대통령 내렸죠. 때. 바로 네. 그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한번. 굉장히 이제 가격을 억제한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인데. 아니면 그렇죠? 말은 안 하고 조용히 올리는 거죠. 티는 안 내고.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미 가격들에서 일부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트럼프가 이게 이틀막이라고 그러나요? 이틀막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격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만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S&P 500을 비롯해서 미국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 뭐 계속 높다 많이 올랐다 얘기는 너무 오랫동안 이제 해왔기 때문에 진짜 가치를 어떻게 지금은 평가를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네.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지금 시장은 완벽한 세상을 주가에 녹여내고 있다. 골디락스? 그렇죠. 그러니까 오. 앞으로 어떤 것도 나쁜 건 안 일어날 거야라고 사실은 주가가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일은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아슬아슬한 외주타기 하고 있는 것만 분명하고요. 차트에 보면 트레일링 P, 포워드 P, CAP, PBR, PSR, EBIT, EBITDA, 기타 등등해서 총 9가지의 가치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들을 그 지난 120년간 거의 1에서 100, 여기선 100등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오. 100분위수. 네. 지금 보면은 퍼센타일로 보면 지난 120년간 거의 역대 세 번째,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거의 100%와 있는 지금 100분위수에 거의 다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 100 라인에 닿으면 그게 가장 잘한다 이렇게 그쵸. 보면 되는 우리 건데. 하면 상위 1% 네. 얘기하잖아요. 그거라고 근데 보시면 돼요. 지금 다 있네요. 다 네,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완벽한 세상을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조금이라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면 주가가 격렬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계속 지금 그 경고 신호가 나오는 이유가 그 전문가들이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질문 받으시는 입장에서도 식상하실 수 있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뭐 버블 아니에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할 때 닷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한다면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그래서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거는 이제 맨날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들, 비관론자들이라고 보면 반대편에 이번엔 다르다. 상당히 낙관론자들, 긍정론자들 이분들의 생각은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지금은 특정 분야들은 좀 안 좋긴 하지만 잘 나가는 건 정말로 이유가 있어서 잘 나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 업종, 네. 기술주들인데 닷컴 버블 때는 기술주들이 잘 나갔지만 금방 푹 꺼졌던 심하게 고통받았던 이유가 이익을 못 내면서 주가가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은 이익을 잘 내면서 주가가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 있는 랠리다라고 먼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파이퍼 샌더스에서 지금 나온 재밌는 차트가 있는데 짙은 파란색 선이 뭐냐면 러셀 1000에 그러니까 우리라 따지면 코스피 같은 거죠. 거기에 성장주와 가치주의 상대 PBR 그러니까 성장주가 얼마나 더 그러니까 그 높게 거래되는지 이제 이걸 상대 PBR인데 성장주의 대표는 다 기술주라고 보시면 네, 되죠. 네. 이것이 2000년도 닷컴 버블 상대 PBR보다 훨씬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쫓아서 회색선이 쫓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 그러니까 PRO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나의 자본 대비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어. 이익률하고 나의 투자 수익률이라 봐도 네네. 되겠죠. 이제 이것 자체가 네. 당시에는 따로 놀았는데
지금은 같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방향이 같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놓고 본다면 2000년도는 빠질만해서 빠졌지만 지금은 잘 가고 이익이 뒷받침돼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 갈 수밖에 없어. 이건 높은 밸류에이션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차트가 의미하는 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익이 뒷받침이 되는 이유인은 랠리고 AI 랠리가 꺼지지 않는 한 사실 지수 자체가 무너질 일도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네. 완벽하게 말씀드린 대로 AI 투자나 이런 것이 향후 3년간 매년 30%씩 성장한다 네.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앞으로 그 AI의 수요단을 그래서 좀 열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는 엄청나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데이터 센터를 열심히 돌려갖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버는 건 뭐냐면 얘가 뭔가를 대신해 주면서 생산성이 같은 시간 내에 뭔가를 더 많이 생산해내는 아웃풋이 많아져요.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데이터 센터에 돈을 내면서 그걸 AI를 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쉽게도 아직은 그 증거가 안 잡힌다. 생산성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높아지는 증거가 아직 없어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차트가 5번째 차트가 빅테크의 분기별 설비 투자는 완전 우상향 급등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막 거의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미국의 GDP가 그나마 방어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었는데 네. 미국의 비농업 노동 생산성 이것이 5년 전에 CBO 의회 예산국이라는 초당파적인 데에서 추정했던 산이 점선이에요. 우상향하고 있는데 지금 정도 투자했으면 2년 반 동안 열심히 투자했으면 생산성 증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가장 최근까지 업데이트한 걸 보면 그 라인에 그냥 실제 생산성은 머물러 있다. 결론적으로는 2년 반 동안 AI 투자했고 작년부터 특히 기업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뭔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에 쓰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생산성 향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데이터 센터에 엄청 지금 퍼붓고 있는 이 돈이 생산성 향상으로 돌아와야만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투자가 될 텐데 적어도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기술주 중에 AI 하드웨어 쪽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나머지 쪽이 큰 돈을 벌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서 이것이 상당히 좀 뭐랄까 이런 표현 있죠. 까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좀 상황인 거다라고 애매하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 후반부터 2020년, 21년 보니까 여기까지는 예상치보다도 생산성이 굉장히 좀 아웃퍼폼 했었네요. 그런데 좀 지나면서 예상치 수준으로 좀 수렴했다. 네. 어, 이때는 근데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라서 그때 돈을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때도 저걸 제외한 나머지는 그 당시에 이제 점선 이 점선 수준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생산성이란 게 그 이 경제학자들이 그 평가하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것처럼 뭔가 좋아지기 어려운 것 중에도 하나예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정말 되면은 완전한 뭐랄까요 새로운 어나더 레벨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건데 그것을 AI가 만들어낸다는 기대하에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생산성이 향상되는지를 꼭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볼 때 만약에 앞으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뭐 기존에 잘 갖고 있는 걸 뭐 다 팔거나 이럴 수는 없고 뭔가 약간 이제 대비를 해놓는다고 볼 때 우리가 잘 가는 성장주 한쪽을 보고 그러면 이제 방어주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가격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요. 방어주에게는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뭐랄까 이게 그러니까 기시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까 우리가 닷컴 얘기했지 않습니까? 닷컴 버블 때 그때 보면 기술주가 가장 최고점을 찍었었고 그때 그 반대편에 데칼코바네처럼 경기 방어주가 최저치를 찍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가총액을 100으로 했을 때 당시가 이제 뭐 나스닥 기술주가 제일 높았으면 반대편에 경기 방어주 대표적으로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유틸리티, 요 보통 세 가지 업종을 묶어서 경기 방어 업종이라고 하거든요. 이 셋을 합친 업종이 비중이 보시면은 20% 이하로 제일 낮았었던 데가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그때 수준으로 지금 완전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네. 딱 지금 우리가 닷컴 버블 얘기하던 거하고 아까 우리가 그때와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확실한 거는 지금 경기 방어주 자체가
그 수준까지 지금 완전히 내려왔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세상이 조금이라도 흠집이 갔을 때 이거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비중을 좀 늘여놓는 것이 그것이 뭐랄까 그것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다변화, 디버시피케이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오히려 지금 뭔가 조정받고 이러고 있을 때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는 좀 너무 한쪽으로 지금 잘 나가는 쪽에만 막 몰빵해 놓지 말고 조금은 흐트러 좀 분산시켜 놓는 그런 것이 필요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신호가 와 있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어라고 경고를 하는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뭐 잭슨홀 미팅 얘기도 많이 하면서 만약에 시장은 금리 인하 쪽으로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좀 벗어난 그런 신호를 준다면 충격이 좀 클 거야라는 쪽이 한쪽에 좀 큰 근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사실 9월에 25bp라도 인하할 확률을 어쨌든 높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50bp는 어차피 좀 낮았잖아요. 확률 자체가. 근데 이게 뭐 충격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이 있을지 예상하시는 바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뭐 네. 50bp에서 25bp로 좀 둔화된 네. 것 자체는 뭐 일단은 좀 뭐랄까 현실감을 좀 찾은 거죠. 그런데 이번 잭슨홀 때는 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아마도. 일단은 원래는 잭슨홀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갖고 되게 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돼, 서로 벤치마크하고 뭐 이런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연준이 여기 이걸 활용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도 말씀해주신 그 예. 잭슨 방향.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걸 놓고 보면 5년 전에는 네. AIT를 얘기했다면 네. 평균 물가 목표라는 네. 식으로 좀 유연성을 네. 가져가게 됐다면 이번에는 마치 비슷하게 고용을 최대 고용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그러한 방식 분석 틀을 또 한번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고용 보고서가 그게 뭐 계기가 좀 됐을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걸 좀 유연하게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걸까요? 보통 어떤 이런 부분일까요? 거는 한 몇 년 전부터 아.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관련된 뭐 그 소위 워킹 페이퍼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해서 금방 준비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 경작자들이 얼마나 느린데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5년 전에는 물가, 그러니까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에서 물가에 대해서는 5년 전에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최대 고용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 거고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는 그러면 네.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고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되게 깐깐할 거야. 그 가능성이 높아졌네. 라고 미뤄 짐작할 수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미리 알아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잭슨홀 미팅 이번 주 우리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발표가 되는 건데 그때 파월의 얘기 거기서 나오는 페이퍼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것이 아마 시장에서도 반응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확인이면은 우리 시장에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본격적으로 만약에 영향을 그렇죠. 있을 수가 사실은 있는 그것과 거네요. 동시에 네. 네.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에 발표될 8월 달에 고용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떤 새로운 방식을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공개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혹시나 고용 쪽으로도 그런 게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대표님의 말씀이셨고요. 오늘 여기서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본부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